불안하고 싶지 않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자꾸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자꾸 신경 쓰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쓸데없다는 걸 알지만 그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머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불안은 기본적으로 위험이라는 거를 막아내기 위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불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필수적인 보호 본능 같은 거죠.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고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라는 정체성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를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정신과 의사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신과라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한 호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이 표현을 쓰면서 편견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하게 되는 영역들이 참 많죠. 우리가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불안,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나의 일의 효율성, 나의 삶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보고자 하는 책이 이 쓸준소라는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게 많아서 정신과를 선택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나의 불안을 좀 해소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담겨 있는 책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도 공감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환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내가 어떤 물건을 산다는 건 내가 환불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환불을 하는 걸 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처럼 내가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저 역시 환불을 못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못 했거든요. 이게 거절하기 어려움에 대한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영역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한 단계 극복해 나가는 과정하고 유사해요. 이게 마치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을 하듯이 맨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교환 정도로만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불도 조금은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그 일반 슈퍼에서도 할 수 있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그 환불에 대한 과정을 경험치를 쌓아 높이면서 레벨업하면서 나의 능력치가 높아지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환불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기술 대부분이 이러한 영역이에요. 저한테 오는 많은 이제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히 사람 관계에서의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꾸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이 양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나의 대인관계 기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환불도 그런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특히 타인의 시선을 정말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시선이라는 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시선이라는 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우리는 아이 때 기본적으로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눈치에서 사회화가 돼요. 아이는 부모의 눈치에서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회적 시선이라는 걸 더 강력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관대로 그냥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지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맞추려고 하고 타인의 기대치를 맞춰야 된다는 그 완벽주의적 강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불안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돼요. 불안은 기본적으로 위험이라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본능이에요.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끔,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막아내기 위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본능이거든요. 그 불안이 없으면 나는 계속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방할 수 있는 방어막이 없어지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불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필수적인 보호 본능 같은 거죠. 근데 이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해지면 이 민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에도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필요한 영역들을 신경 쓰느라 나의 에너지가 소진이 돼 버리는 거죠. 레이더예요. 군사 레이더예요. 군사 레이더는 뭘 확인하기 위한 거냐면 적군이 침투해 오는 거를 감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죠. 근데 이 레이더가 너무 둔감해요. 그렇다면 그래서 불안이 약한 거죠. 불안이 너무 약해서 이 적군을 감지해야 되는 레이더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이 레이더가 인식을 못하면 그럼 결국 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겠죠. 반면에 불안이 너무 높은 사람은 이 레이더의 감도가 너무 센 거예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은 적군이 날아오는 것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만 감지해야 되는 이 레이더가 새떼가 지나가는 것도 감지하고 벌레가 지나가는 것도 감지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못 살죠. 항상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긴장하는 상태에서 발현되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계는 항진되면 우리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근육도 긴장되고 신경계도 다 예민해져요. 즉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몸 상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체력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불안이라는 걸 잘 관리하게 되면 나는 위험한 상황을 잘 예방하면서 내 삶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안전하게 가져가는데 꼭 도움이 되는 감정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불안이라는 레이더를 안정적으로 과하지 않고 덜하지 않게끔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안은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 레이더의 감도를 내가 이렇게 레이더의 감도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가지고 내가 편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싶지 않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자꾸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자꾸 신경 쓰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쓸데없다는 걸 알지만 그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머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불안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불안을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안은 본능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걸 없애겠다라고 자꾸 목표를 두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불안이 떠올렸을 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쓸데없는 불안에 체력이 소모되는 사람들은 그 불안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거를 붙잡고는 그 생각을 머리 안으로 계속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야. 그리고 지나갈 때까지 내가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제일 불안을 우리가 잘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일 것 같네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나야 될 때도 있죠. 그때 그 도움 중에 하나가 저는 정신과적인 진료라고도 생각을 해요. 특히 정신과 약물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신과 약물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상한 약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먹는다 해서 평생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정신과 약물을 오남용하는 거는 분명 경계해야겠죠. 하지만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내가 정말 도움받을 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끊어나가고 내가 또 다시금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도움을 받는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정신과라는 공간은 그렇게 결코 이상하거나 나쁘거나 사람을 뭐 중독시키거나 그런 환경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정신과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추는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정신과 의사지만 저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 스스로 불안이 높다는 이야기도 뭐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래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이후 그리고 제가 삶을 정말 뭐 그래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저의 멘탈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의 그 이광민이라는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도 느끼고 있거든요. 멘탈이 약한 제가 그래도 조금씩 멘탈이 단단해졌다면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에게도 저같이 멘탈 약한 사람도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맷집이 쌓이듯이 우리 멘탈은 강해져요. 근데 그 맷집이라는 거는 내가 치열하게 부딪혀야 돼요. 당연히 아프죠. 상처도 될 때도 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버티면서 꾸준하게 해나가다 보면은 제가 멘탈이 조금씩 강해졌듯, 물론 여전히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강해졌듯 여러분들의 멘탈도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안을 감당해내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